지금 내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현재 수험생분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좀 분분하고 그래서 이 생활체육으로서의 힙합 댄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날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이제 실기음원도 공지가 됐죠. 이제 시험까지도 약 2주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아마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 이제 음원에 맞춰서 실기도 어느 정도 짜놓으셨을 테고 구술 준비도 어느 정도 해두셨죠? 생체 힙합 종목이 시험 출제 범위는 있는데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각자 찾아서 정리하시고 시험을 봐야 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나날이 생체 오픈방에서 사람들이 왕왕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요강을 읽어봐도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왕왕 계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시험 2주 전인 지금 시점에 올해 요강을 같이 보면서 전체 시험 구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체크해 볼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주셨던 질문들 Q&A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렛츠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제일 먼저 짚을 게 있어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댓글이나 이렇게 채팅방에서 물어주시는데 요강 내용에서 이제 본인이 응시하는 종목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셔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생활 2급이랑 전문 2급이 섞여 있는 요강이다 보니까 지금 요강 보이시죠? 2급 전문 스포츠 지도사가 있고 아래에 1,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있어요. 두 가지는 실기 시험 내용도 완전히 다르죠. 저희가 지금 보는 내용은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여기에 대한 실기 가이드를 먼저 봐주셔야 합니다. 2급 전문이랑 1, 2급 생활이랑 그러니까 전문과 생활이 뭐가 다르냐면 생활 스포츠 지도사는 말 그대로 생활입니다. 그 자격증 소지하고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이 일반인, 학교, 직장, 지역사회 분들, 그러니까 취미로 평생 운동의 개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상이고 이분들은 건강이나 체력 향상, 평생 체육 실천의 목적성이 있습니다. 2급에서 요구하는 실기의 방향성도 그것에 맞추어야 합니다. 수강자들은 안전하게 지도하고 참여도를 끌어올리고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즐거워야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은 엘리트, 전문 선수 대상입니다. 이 대상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고강도 훈련을 지도하고 기술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서 선수의 성과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자, 그래서 2급 전문 시험 준비는 기초 동작 이런 게 아니라 힙합 동작 표현, 장르별 지도법, 기초 체력 지도법이 실기 영역이 되고 이제 요강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초 체력 훈련에 해당하는 내용을 묻는 예문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실기와 구술 영역을 체크해서 준비하시면 되는 거 이제 다들 아시겠죠?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실기 준비 시작 전에 체크할 사항들 이제 거의 다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실 테지만 그래도 가볍게 한번 훑고 지나가 볼게요. 자, 생체 2급 실기는 총 4파트입니다. 기초 동작 10점, 기본 작품 30점, 프로그램 구성 30점, 지도법 30점 이렇게 총 100점이고요. 구술도 총 100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보통의 댄스 클래스에서 지도라고 생각하면 이 생체 2급 실기가 갭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 시험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활 스포츠, 그 예서의 운동 프로그램에서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춤으로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그 기준에서 접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실기 요강표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시리즈 초반 영상에서도 가이드 드리긴 했는데 2026년도 올해 기준으로 바뀐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기초 동작은 댄스 지도자로서 이제 기본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감점 없이, 시점이지만 감점 없이 완벽하게 가는 게 좋겠죠? 자, 기초 동작은 총 8가지 영역인데 바운스 4종, 아이솔레이션 4종입니다. 아이솔레이션은 원래 똑같이 목, 어깨, 가슴, 골반. 작년에는 바운스가 업바운스, 다운바운스 2가지였다면 올해부터는 사이드 바운스와 점프 바운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현재 수험생분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좀 분분하고 댄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 단어를 제시했을 때 해석들이 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이드 바운스, 점프 바운스라는 표현이 현장에서 이제 막 설명할 때 사이드 바운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업다운 바운스처럼 뭔가 표준화된 하나의 동작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 수험자들이. 저 역시도 올해 이 요강을 봤을 때 다소 낯선 용어였는데요. 현재 협회에서 공개한 것이 별도의 시범 영상이나 표준 예시 동작이 제시된 상태는 또 아니에요. 이게 뭐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요강의 다른 항목들도 그렇게 친절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선 단어 그대로 접근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은 생활체육 지도자 시험입니다. 계속 팔수록 느껴지는 부분들은 그냥 댄스 클래스 지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구나 라는 약간 그 갭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활체육으로서의 힙합 댄스 이것에 조금 더 기준을 두고 시험 내용이 구성된 의도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협회에서 업바운스와 다운바운스에 이어서 왜 사이드 바운스와 점프 바운스를 추가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업바운스는 위쪽 방향이죠. 정박에 이제 업을 만드는 정박에 몸이 스탠딩 되는. 그리고 다운바운스는 정박에 몸이 아래로 다운되는. 자, 사이드 바운스는 이제 옆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우의 방향. 그리고 점프 바운스는 공중 방향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사실 춤이라는 걸 추다 보면은 결국 이렇게 위아래만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아래 좌우 점프하면은 위쪽부터 플로어까지 사실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하는 활동이잖아요. 물론 이것은 협회의 공식 해석이 아니라 제가 요강을 보면서 그리고 이 생체를 파면서 추측해본 개인적 의견입니다. 다른 해석도 물론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먼저 사이드 바운스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실기 준비하실 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왜 들어왔는지 그 안에서 일단 기준을 잡고 실기를 준비하시면 되시는데요. 자, 사이드 바운스. 자, 바운스는 우리 잘 아시죠? 기본적으로 리듬에 맞춰서 몸의 어떤 탄성을 사용하는 상하 수직의 움직임을 의미하죠. 자, 여기에 사이드가 붙었으니까 우리 좌우의 방향성이 추가된 바운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가령 우리 좌우로 할 수 있는 것들. 상체가 좌우로 그루브를 타는 형태. 상체를 사용해서 스텝과 함께 좌우의 방향성이 나타나는 형태.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이드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운스의 리듬감이 같이 들어가 있는 동작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브루클린 같은 동작 떠올려 볼 수 있는데요. 브루클린은 이제 리듬을 타면서 체중이 좌우로 이동하고 상체와 하체가 함께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동작입니다. 어떤 동작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물론 이 브루클린만이 사이드 바운스의 정답이야 이런 건 아니에요. 이 동작 자체를 해야 된다 이 의미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동작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사이드 바운스의 어떤 요소가 있는 동작들을 변형해서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험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앞에 업다운 바운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사이드 바운스를 할 때 상체 움직임만 보여주는 것보다
하체 좌우 중심 이동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형태가 채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동작 특성을 확인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한다면 이제 하체 중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성으로 준비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점프 바운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조금 더 해석이 쉬운 편인 것 같아요. 점프, 말 그대로 공중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움직임이죠. 점프를 활용하면서 리듬을 유지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네, 가령 뭐 이제 PT나 그룹 운동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초급 비기너 분들 보면은 점핑잭 이런 거 많이 동작 선생님들이 시키시곤 하는데요. 이제 뭐 저희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프로그램으로서의 힙합. 자, 그 원리를 힙합적인 움직임으로 조금 연결을 해보자면 가장 유사한 동작은 사실 크리스 크로스 뭐 이런 동작을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런닝맨. 런닝맨도 역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고, 다만 런닝맨을 하실 때 너무 셔플 같이 다리만 이렇게 써지지 않게, 그러면 이제 바운스의 의미가 또 희석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런닝맨도 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리젝트, 뭐 뒤로 가는 뭐 리젝트나 뭐 해피핏 이런 움직임도 약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예시들을 그대로 하라는 뭐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점프를 활용한 바운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가질 때 우리는 리듬을 탈 수 있으니까 그런 구조를 가진 동작이라는 것, 그 기준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업바운스랑 다운바운스도 정박의 몸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라는 그런 공통 원리 안에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이드 바운스, 점프 바운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답 동작이라기보다 그 이름 안에서 담긴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하고 구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기초 동작 100점이 10점밖에 안 된다는 거. 100점 중에 10점이에요. 자, 요 기초 동작의 채점 기준 보자면 리듬감, 정확성, 큐사인 능력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리듬감, 정확성 이 부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각 항목에 맞는 동작들로 너무 굳이 어렵게 변형하고 꼬우기보다는 정확한 동작의 그 특성이 드러나게, 동작 간의 리듬이 끊기지 않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큐사인. 자, 요거는 올해부터 이제 기초 동작과 기본 작품에도 큐사인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큐사인 다들 뭔지 아시죠? 레디 큐! 네, 바로 시작 신호인데요. 자, 우리 댄스 수업을 할 때 각 동작 전에 다음 동작 준비에 대한 큐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실기의 큐사인 연도별 변화 하나 짚고 가볼게요. 24년도에는 큐사인 평가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 이제 프로그램 구성 파트에만 큐사인 채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6년 올해 이제 실기 전체 항목. 하지만 올해는 계도 기간입니다.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감점까지 되질 않아요.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실기 전체의 큐사인으로 확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회에서는 이제 댄스 지도사 자격 검증이기 때문에 댄스를 잘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도의 능력을 심사하는 이 부분을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이 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실제 수업 안에서도 큐사인, 설명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던 대로 이제 붙여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이 춤을 잘 추는 사람인가 그거는 너무 그냥 딱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자격증, 지도자 자격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활체육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도자인가를 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본 작품입니다. 자, 기본 작품부터는 100점이 30점. 여기부터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6장르에서 비보잉이 빠졌죠. 그래서 5장르의 필수 동작들을 활용해서 이제 컨비네이션을 구성하는 영역인데요. 팝핑, 락킹, 와킹, 힙합, 하우스 요 5각 장르별 필수 동작을 2개씩, 그래서 총 10개의 동작들이 들어가야 하고요. 동작당 8카운트 기준으로 총 80카운트 이렇게 작품을 구성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요강에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구성이라는 문구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제 상체 위주의 움직임도 좀 들어가지고 하체 움직임도 들어가지고 뭐 중심 이동, 방향 전환, 그리고 뭐 리듬 변화라던가 또 각 장르의 그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평가 기준을 보면은 안무 구성, 리듬감, 정확성, 음악의 이해, 자 그리고 27년부터는 이제 큐사인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데요. 큐사인 하실 분들은 당연히 동작명이 실제 수행할 동작과 일치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을 작품 구성하실 때 이제 계속 체크해야 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파트가 이제 댄스 지도자로서의 움직임 역량, 댄싱의 역량을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초 동작은 기본기, 프로그램 구성은 지도 능력, 지도법은 티칭 능력 이렇게 보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기본 작품은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의 춤 실력과 움직임에 대한 실제 이해도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6장르를 다 잘하는 댄서분들이 사실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작품 구성에서는 본인이 비교적 자신 있는 장르를 좀 앞쪽에 배치를 해서 좋은 인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조건이 달린 시험 영역이기 때문에 5개의 장르 각 특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음악과 리듬 안에서 자연스럽게 장르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준으로 작품을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자, 프로그램 구성은 이제 준비 운동, 본 운동, 정리 운동까지 포함해가지고 실제 이제 생활체육 수업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